지난 11월 19일 제주도 음료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이민호 님이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게임 출시가 임박하여 살인적인 연장 근로에 내몰리는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크런치 모드. 드라마 속 낮밤이 바뀌듯 장시간 밤샘 촬영에 자기도 모르게 다음 날을 맞이하는 방송업계의 디졸브.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이들의 임금은 일을 하기도 전에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연장, 야간 근로 등 시간의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 제도. 그 시작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비 업무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노동 환경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종, 조건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몇 시간을 일하든 이미 정해진 임금에 수많은 이들이 일한 만큼 받지 못하며 공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과로로 목숨을 잃고 또 누군가는 간절하던 꿈을 접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간 자유이용권이라 불리는 포괄임금제의 족쇄에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삶과 꿈을 저당 잡힌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곧 능력이요, 이윤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만큼 생산되는 제품들, 가게를 연 시간만큼 늘어나는 매출. 하지만 창의성과 새로운 감각을 요구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그 공식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다. 새로움을 추구하며 혁신을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남다른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디자인과 게임에 의뢰하는 반응. 넌 그런 거 금방 하잖아. 그거 코드 몇 개만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그 값은 시간만으로 다 매길 수 없습니다. 시간을 넘어 우리는 새로운 노동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오늘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가리에서는 디자인 업계에서 일한 조합원과 함께 일 경험을 나누며 그 새로운 노동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8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수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포커페이스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커페이스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네요. 너무. 예, 오늘은 또 첫눈이 내렸어요. 첫눈. 그랬어요. 예. 네. 혹시 보셨습니까? 본 것 같아요. 네. 첫눈을 이렇게 봤을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혹시 뭐 소원 비신 거 있습니까? 아니요. 네. 그래도 따뜻한 소식이 또 하나 있죠. 예. 벌써 이제 저희가 8회가 머지않아서 이제 두 자릿수를 향해 가는데, 실은 저희 노가리가 국감 노가리 이후에 청취율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시 청취수가 11월 18일 기준으로 600회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또 골이 깊은 만큼 또 높이 솟아오르는 법이니까 앞으로 고공행진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해 봅니다. 너무 잘 됐네요. 예, 그죠? 그 전에는 그죠? 저희가 얼마까지 갔었죠 그때 청취 수가 한 1000회씩은 찍었다고 하네요. 예, 네. 아주 엄청난 숫자인데. 엄청나네 아주. 하여튼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조회수 1만을 향해서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요?
무리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힘내서 고고고. 네, 오늘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8회는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합원 도비님을 모시고 어도비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보니까는 왜 닉네임이 도비인지 딱 감이 오는데 그러네요. 기대가 되네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광고 듣고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월 30일 청년유니온 후원의 밤이 열립니다. 경향신문사 옆 지하 1층 링크오프에서 진행되는데요. 올해도 숨가쁘게 싸운 청년유니온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친구들아, 내게 힘을 줘! 힘을 줘! 여러분의 모아준 힘으로 내년에 원기옥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쏴! 청년유니온 후원의 밤은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고 링크오프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근처에 있습니다. 문의는 청년유니온 사무실 02-735-0261로 전화주세요. 네,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 많이 하십니까? 예. 저희 청년유니온 광주 지부, 광주 청년유니온에서 매일매일 1일 브리핑으로 노동 관련 상식과 노동 관련된 뉴스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유니온 1일 브리핑, 광주 청년유니온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알차고 유익한 내용 많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은 실생활과 또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청년 부채 컨퍼런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오후 7시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상상홀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따끈따끈한 지역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순간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우리 또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도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비님. 안녕하세요. 조합원 도비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비님 닉네임을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도비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왜 도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웹 디자이너인데 그래서 어도비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렇죠.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의 포토샵, 어도비의 줄임말 도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요정 도비도 이제 알고 있는데 예. 좋네요. 저는 몰라요. 제가 실은 대학생 때 별명이 도비였어요. 왜요? 닮아가지고. 그 해리포터 나오는 도비. 제가 그때 이제 그 학군단 해가지고 머리를 막 0점 몇 미를 밀었거든요. 이게 머리를 밀고 나니까 빡빡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도비라고. 가끔씩 막 이렇게 양말도 던져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가 또 기억이 나네요. 네, 도비님 청년유니온에는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죠? 저 가입한 지 한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유니온을 많이 언론이랑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접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좋은 곳이구나, 되게 훌륭한 활동들 많이 한다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일을 막 여러 번 겪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다 이제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잘리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는 이게 제 문제가 아닌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좀 도움받을 곳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찾아보다가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분쟁을 겪어서 유니온과 함께 해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분쟁을 해결해 본 경험은 없고 다 옛날에 지나왔던 일들이어가지고 내가 그때 되게 무지했구나.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겪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 어쨌든 횟수도 거의 2년 그죠? 네. 어떤 활동들 이제 하셨어요? 기억나시는 활동들이 있으실까요? 주로는 거의 서울 청년 유니온에서 동네 모임을 같이 만들었었고 그래서 모임 지기를 하면서
같이 동네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뭐 최저임금 운동 우리 작년에 했던 어벤져스 같은 것도 같이 했었고 네. 지금은 조합원 학대 캠페인 하고 있는 팬클럽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저희 요번에 새로 나온 리플렛도 여기 계신 도빈님이 또 디자인을 해주셨거든요. 아주 잘 만들어졌죠. 네.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서도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네, 한정판. 그게 밖에 보이는 건 사실 디자인이잖아요. 색감과 그래픽, 폰트를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되게 제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내용은 다 그죠. 다른 팬클럽 조합원 분들이 다 써주신 거여가지고 그 영광을 저 혼자 누리고 있네요. 민망합니다. 예. 팬클럽 분들 다 같이 고생하셔서 네. 만든.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되게 신나게 지내고 있고요. 직전 직장을 3년 1개월 정도 다녔거든요. 진짜 오래 그래가지고, 다니셨네. 네, 그래서 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9시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거. 늦잠 자고 이런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약간 여유 있게 지내고 있고 책도 읽고 그리고 유니온 사무실도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막 디자인 일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여기서도 도비의 역할을 또 이렇게. 네 어도비 파업을 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네. 잠시 그 연결 차정권 대신에 어도비 차장권 이런 거를 이렇게 발동하셔도 네.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아직 할 일이 많으시다. 예. 예, 그렇죠. 3년 1개월 동안 일하신 디자인 회사. 네. 어쩌다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셨어요? 이거는 원래는 미술 전공이었는데 그래서 순수 미술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이제 부모님은 집에서 계속 빨리 취업해라. 그 집이 지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돈 쓰고 있으니까 그럴 거면 그냥 집에 내려와라. 계속 압박하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보내다 보니까 그래 내가 나이도 계속 들고 이럴 때가 아니지 하면서 좀 연관 있는 일과 그리고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일을 같이 찾다가 디자인 미술이고 또 돈도 좀 벌고 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학원을 몇 개월 다녀가지고 네 디자인을 배웠고 그리고 웹 디자이너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붓으로만 그리는 것이 그림이 아니다. 마우스로도 그릴 수 있다. 오 명언 띵언 띵. 예. 그 처음 근로계약서랑 네. 나중에 연봉계약서 쓰고 그럴 때 네. 사장님이랑 1대1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시면. 네. 이제 처음 입사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막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연봉을 얼마로 하겠다 이런 계약을 맺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긴장돼서 막 지식인 같은 거 찾아보고 이러고 이제 갔는데 이제 좀 잘 생각보다는 잘 성사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뭐 희망 연봉 썼던 것보다 100만 원 정도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인하고 뭐 복사본도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퇴직금은 포함이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오. 그래서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어떻게 않아요?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어본 적도 없고 닥쳐보지 않아서 근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부정 반응을 하니까 허허허 하면서 그냥 겸연쩍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모르고 그냥 네 했으면. 네라고 했으면 그럼 그냥 포함시키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래서 진짜 저 같은 경우를 겪는 이제 처음 이제 취업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겠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장님은 자기 원하는 거를 다 요구할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건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노동자 혼자 들어가서 그 과정을 이제 겪는다는 게 그래서 좀 다른 주변 친구들이나 조합원들한테도 이런 거 좀 많이 이제 알리고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따로 받으셨던. 네. 진짜 다행이네요. 근데 진짜 모르고 갔으면 네. 그쵸 포함이죠 이러면 이제 포함시켜서 네. 받았을 것 같은.
잘 알아야겠네요. 네. 그죠. 강렬한 첫인상. 네. 이렇게 계약을 맺으시고 구체적으로 하셨던 업무는 어떤 일이세요? 보통 IT 업계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랑 어플,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저는 보통 그러면 기획 업무, 그다음에 디자인 업무, 퍼블리싱 업무, 개발 업무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좀 작은 회사여가지고 거의 기획에 조금부터 디자인과 퍼블리싱까지의 업무를 다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거의 일의 구분 없이. 이게 디자이너의 역할이에요. 보통 작은 IT 기업은 이렇게 해요. 아. 그래서 디자인, 개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되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이너는 페이가 좀 적어요. 개발자에 비해서 개발자는 좀 그냥 봤을 때도 어려운 업무일 것 같은 네, 느낌적인 그렇죠. 느낌이 일 있잖아요.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뭔가 복잡한 프로그래밍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디자인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누구나 다 입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구린데? 막 이런 식의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페이가 좀 낮은 게 있고 그래서 기획 업무랑 퍼블리싱까지 같이 하면 이게 좀 몸값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시하는 약간 이런 그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 그렇죠. 쉽게 생각하는 게 좀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정작 본인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그리고 너무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리싱 하지 않고 디자인만 하면은 값도 되게 뭐야 될까 맞아요. 낮게 책정하고 제일 근데 저기 퍼블리싱은 뭐죠? 그 홈페이지나 어플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화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포토샵 같은 걸로 이렇게 화면을 그려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발화 시키려면은 이 이미지를 그대로 이미지로 넣을 수가 없고 코드로 바꿔야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 HTML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림을 글자로 바꿔주는 거를 거쳐야 이 글자에다가 프로그램을 입혀가지고 기능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클릭하면 페이지 넘어가고 이런 게 예, 근데 그림을 그대로 얹어버리면 그래서 그림을 글자로 바꿔주는 번역기 같은 역할이 퍼블리싱이에요. 근데 이제 글자로 바꿨을 때 이제 이거를 제대로 기능하게 이거 누르면은 문자가 가게 하라 이런 거는 개발 영역인 거고. 네, 어려워. 들으니까 더 어려운데요. 네.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뭐랄까 그 뭐지? 클라이언트들하고 네. 굉장히 뭐랄까 밀당이라 그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밀당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많이 벌인다고 하대요. 네, 맞아요. 예,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되게 많은데 근데 보통은 그 P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상사 격의 그 분들이 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밑에 직원들도 이거 클라이언트랑 직접 미팅이 기회가 생기는데 항상 그 고객의 입장은 값이긴 하잖아요. 내가 내 돈을 주고 만드는 거니까 자기 입맛에 맞추고 싶은 거. 근데 정확한 요구가 없어요. 예뻤으면 좋겠어요. 느낌만 있잖아요. 느낌만. 심플하고 모던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요즘 트렌드가 있어요. 진짜 심플하고 모던한 그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거 혹시 PPT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디자인을 더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심플 디자인 뭐 이렇게 단어만 계속 떠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러면 원하시는 사이트를 보여달라, 예시로. 벤치마킹을 해서 보여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뭐 또 보내줘요. 그러면 또 그 사용했던 단어랑 벤치마킹이 다른 거예요. 보여준 게. 예.
그래서 지금 그런 혼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의사소통 스킬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좀 감정 노동의 영역이기도 네, 하네요. 그리고 막 시안에 원래 보통 2개 정도 보내거든요. 하나만 보내면은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2개 보내는데 보통은 월등한 하나와 좀 떨어진 하나를 보내요. 왜냐면 딱 확연히 차이가 나면 월등한 걸 고르기 때문에 고르니까. 대부분은 그런 전략이 있는데 근데 되게 까다로운 고객들은 C를 원하는 거예요. A랑 B를 보냈는데 A랑 B를 섞어서 C를 주세요. 그러면 또 C를 만들어요. 그러면 또 막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또 막 붙이고 해서 막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되게 이상한 모양새의 시안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그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약간 욕심이 나니까 이상한 거는 좀 거르고 싶은데 또 고객은 원하고 뭐 그러니까 또 이게 근데 이게 시안 잡는 기간이 길어지면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또 싫어하니까 빨리 하라 막 이런 게 있고 짧게 계속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네 기간으로 그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이게 매겨지는 어떤 그런 뭐랄까 값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면 PM하고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몇 명이 일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일하셨던 거죠 지금 그 회사는? 전체 직원은 많이 그만두고 많이 들어오기도 해가지고 15에서 20명이 계속 그 정도가 유지되는 수준이었고 이게 팀이 있어요. 뭐 사장님이 있고 기획팀이 있고 디자인팀이 있고 개발팀이 있고 뭐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는데 보통 프로젝트 하나를 하면 한 5명 정도가 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가 한 3, 4개가 계속 동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근데 전 직원들과 같이 매일 하루에 한 3, 4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과 소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네. 프로젝트가 2, 3개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그냥 그 홈페이지 관리해주는 그런 업무도 하거든요. 리뉴얼 한다거나 리뉴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매달 뭐 배너 같은 걸 바꿔준다든지 이런 유지 보수하는 업무들 그런 것도 동시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한 가지만 해도 되게 벅찬데 네.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시간 관리 같은 거가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일이 서투를수록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거 할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펑크가 났어. 6시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쫄리기 시작하는 거지. 누가 이걸 알고 있나? 나만 아나? 내일 빨리 출근해서 몰래 하면 되나? 그런 게 많죠. 네. 그럼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중에 네. 주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한 3가지만 꼽아보라고 하면 3가지. 아니면 한 가지? 하나는 지금 방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일이 많은 것, 기본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사장님은 욕심이 나니까 영업을 계속 해와요. 낮은 단가의 일들을 엄청 많이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리담에 네, 그런 식의 그리고 빨리 해내라 하는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야근이 많고 그런 일이 많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장님이 이거 제왕적 사장 구조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너 왕인 거예요. 야 오늘 회식이야 하면은 회식하고 뭐 오늘 야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다 출근해야 돼 하면 출근해야 되고 약간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되는. 그렇게 안 하면 혹시 어떻게 안 되셨어요? 하면은 그냥 뭐 불러가서 뭐 몇 마디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상사 통해 가지고 그거 내리갈굼? 예, 뭐 고춧가루 뿌린다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밑에 사람 통해 가지고 밑에 해가지고 괴롭히는 것들. 군대에서는 내리갈굼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런 식의 그런 게 많았어요. 네 위에 내 밑에 다 와. 해가지고. 맞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 관리층은 또 되게 얄미운 게 뭐 같은 여성이기도 하고 또 같은 노동자기도 하고
사실 그런데도 이제 사장과 회사 입장 편으로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좀 이거 좀 그냥 사장님한테 이건 무리스러운 일정이라고 한마디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 자기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그치는 거 그런 게 진짜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같은 방향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좋을 텐데 네. 서로 마주보고 있었군요. 네. 중간 관리자랑 그러니까 내가 같이 힘을 합쳐서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만약에 노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같은 노조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튀는데 저는 그 얘기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아까 재앙조 사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 동네 모임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혼자만 하는 4차 산업혁명. 아 맞아요. 예, 그 얘기 재밌었었는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장님이 진짜 욕심이 많으신 분인데 이제 IT 업계를 들어온 것도 본인이 이제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이른 시기에 이 IT 업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식회사로 상장도 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이게 사실 끝까지 갈 산업 분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요즘 홈페이지는 다 쉽게 만들잖아요. 사실 저희 되게 비싸거든요. 이렇게 통해서 만들면. 근데 되게 쉽게 다 만드니까 이게 약간 사양 산업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신사업을 개척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뭐 펜션 사업을 해보려고 회사 법인 돈으로 펜션을 막 한 채 사시고 이렇게 막 통이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망해서 이제 본인이 거의 살고 계시고. 근데 회사 돈으로 그렇게 막 사도 돼요? 투자라고 한 거죠. 사장 돈인 뭐지? 회사 차원의 복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별장 같은 거. 콘도 이런 거. 그래서 직원들이 와도 쓸 수 있다 언제나. 근데 그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산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은 거기로 가고 항상. 그래서 이런 막 계속 신사업을 벌이는데 좀 계속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꽂히셔가지고 그 애완동물 자동 급식기를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그거 있다던데? 네, 많이 있어요, 시중에. 있다던데. 있는데 근데 이거 다 대기업들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KT나 SK나 그 큰 대형 통신사에서만 하는 게 있고, 이제 작은 기업에서 아직 한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만드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연구 중이세요? 저 홈페이지를 만드는 저에게 급식기의 디자인을 그려오라고. 이건 공식 업무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공식 업무에 내려온 거죠. 그쵸. 다르게 활용하는 거죠. 뽑아놓은 노동자를. 2D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3D 디자인을 요청한 그래서 거죠. 막 손으로 그 연필로 급식기 디자인을 그려봤어요. 뭐 그랬더니 다시 그 이제 제품화를 시켜야 된다고 3D 프린터기를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통이 크시네. 네. 3D 프로그램을 배우라고 해가지고 또 배우는 척을 했죠. 그게 좀 약간 찔끔찔끔 하다가 저 약간 이거는 아니라는 걸 또 깨달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제품을 만드는 거는 포기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제 카톡 보다가 보니까 그 카톡 알림말에 그거 써놓으셨더라고요. 뭐 요즘 펫 급식기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또 하시는 거구나. 네. PR을. 네, 그래가지고 되게 열정적이시네요. 사장님만 보면. 그래서 그 사신 별장 마당에 강아지를 막 풀어놓고 키우고 계세요. 그 급식기 쓰실 건가 봐요. 대상.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재밌으시네. 그러니까 내 회사니까 막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게 4차 산업혁명도 해보고.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아니 어쨌든 이런 제왕적 사장 구조화에서 그렇게 일도 막 롤러코스터 타고 고통을 받으신 거니까. 예.
근데 이렇게 막 하시면은 정신적인 피로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피로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네. 예, 뭐 특히 이제 이렇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 오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막 마우스로 하고 하면은 네. 이렇게 기본 뭐야 이거 저거 거북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터널 증후군 이런 것도 온다는데. 손목. 예. 아, 맞아요. 어떠셨어요? 이거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거 혹시 앓진 않으셨어요? 저는 막 그런 것까지는 없었는데 저는 눈이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요. 눈이? 모니터를 오래 네.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업무 특성도 있고 상사의 특성도 있는데 1픽셀을 발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상사님이. 오. 진짜 너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 벡터 이미지 쓰지 않아요? 픽셀. 그 뭐지 홈페이지는 거의 포토샵으로 작업해가지고 네 픽셀로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 눈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로가 1200 정도 픽셀이 되거든요. 홈페이지 하나를 제작하면 그러면은 1200분의 1인 거잖아요. 1픽셀은. 근데 네. 이게 조금 나가 있는 걸 다 발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확대해가지고 걸릴까봐 막 진짜 눈이 너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 도트 하나하나가.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좀 눈이 안 좋아졌고 그거 말고는 그 이제 홈페이지 이런 거 만드는 거 관련해서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찾는 거기 커뮤니티 게시판이 커뮤니티. 있어요. 근데 거기 보는데 어느 날에 뭐 어떤 사람이 막 써놓은 게 뭐 웹 디자이너들의 뭐 생명 그 뭐지 신체적 생명도 중요하다 김성근만 욕할 게 아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해가지고 막 김성근이 김성근을 누구? 막 검색했어요. 아, 야구 감독. 네. 야구 감독인데 그분이 엄청 선수를 안 아끼고 엄청 많이 선수를 공을 던지게 폭사시키네. 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감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얘기 있고 그래서 좀 뭐 손목이나 이런 거 좀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아까 일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야근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네. 그 야근은 얼마나 했었고 주로 야근하는 상황이 어땠었는지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상황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이 없는데도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이상한 분위기여가지고 야근을 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보통 6시가 보통이 아니라 계약서상은 6시가 퇴근 시간인데 이때 나가면 사장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일이 없는 줄 아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은 앉아있다 가야 한다. 이게 약간 문화처럼 돼가지고. 불문율. 예. 그래가지고 보통 한 7시가 보통 퇴근 시간이었었고 근데 실제로 또 그랬어요. 계속 뭐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계속 그 팀이 며칠을 이어서 퇴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늘상 얘기하세요. 요즘 뭐 디자인팀 일 없나 봐? 어머. 그러니까 그냥 아예 더 앉아있다가 가거나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이 많기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프로젝트 하나를 뭐 3달이나 4달 이렇게 인력이 며칠이 투입되는지에 따라서 이 단가를 책정하거든요. 사람의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해진 그 기간을 넘기기 싫으니까 계속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항상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오고 그 위해서는. 그럼 보통 1시간 정도는 앉아있다 가게 되는 네. 격인데 그럼 야근 수당은 줘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앉아있다 가고 아니 안 일하고 줬어요. 그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포괄임금제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계약서에 그 항목으로는 그냥 기본 그 연장 수당이 뭐 얼마 들어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보통 연봉 협상할 때는 그거를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 총 금액. 야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이 정도는 벌어야겠다고 해서 받는 돈인데 알고 보니까 거기 뭐 식비랑 뭐 야근 수당이랑 교통비랑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항목 안에서. 그러게 그래가지고 보면. 네네 그랬었어요. 1시간 기다리는 동안은 뭐 했어요? 퇴근 기다리기 전에? 하기 전에? 앉아있는 시간에? 사장님이 계속 어슬렁거리면은
포토샵을 켜놓고 디자인을 하는 것처럼. 네. 딸깍딸깍. 예, 아니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것도 보고 메신저도 하고 메신저를 계속하죠. 앞자리 앉은 직장 동료와 몇 시에 가죠? 아, 지금 가도 되나? 아, 왜 이렇게 왜 안 가시지? 왜 안 가시지? 어쨌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장님도 사장님인데 바로 위 상사가 퇴근을 안 하고 앉아 있으면은 먼저 가면은 되게 눈치 보이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또 그 사람은 자기 약속 시간이 늦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가라고 안 해. 진짜 싫다. 네. 그래서 계속 막 눈치 보고 막 그런 게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 하루 일과 중에서 네. 내가 집중해서 일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 9 to 6라고 했을 적에 네. 돌이켜보면 근데 이거 진짜 날에 따라 달라가지고요. 그치, 컨디션에 거의 따라 다르고. 네, 그 업무에 따라 점심을 안 먹고 일해도 정말 일이 많은 날이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그게 있고 성수기 비수기는 아닌데 뭐지 사장님의 영업 능력인가 일을 많이 가져올 때가 가져오시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급식기처럼 개인적인 업무를 많이 가져오시면 정말 바쁘고 또 제안 사업을 워낙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러려면은 뭐 PT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발표용 그 PPT도 디자인하고 이런 것도 다 디자인팀의 업무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죠. 그 자기가 나가서 영업하려면은 뭐 유인물이나 뭐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만들어내라. 홍보물 같은 거. 예. 그리고 또 사장님이 또 대학 강의도 다니셨는데 그 또 그 사장님 진짜 능력 쩐다. 뭐지 욕망 야신가. 그래서 그 강의 자료도 그 뭐 디자인 해달라고 막 그런 요구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완전 보이스피 앰비셔스네요. 네. 어우. 아, 또 재밌는 얘기 있는데 이게 그 IT 업계에서 일하시니까 엄청 그 뭐 컴퓨터 장비 이런 거 되게 얼리 어답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기 자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생일이 되면 집에 온 컴퓨터를 다 총 집합시켜가지고 PC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친구들 초대해서 놀라고. 진짜 특이하신 분이네. 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니, 본인이 그 PC방처럼 만들어놓고 되게 뿌듯해하실 것 그럼, 같은데. 아들은 또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우리 아빠 짱. 내가 이런 아빠야. 이러면. 신세대 아빠 막 네. 이러면서. 참. 제 온갖 본인의 능력을 적극 발휘하시는 분. 아니 왜 하루 일과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여쭤봤냐면 실은 특히나 요즘 이제 어쨌든 그 사실 공장 이렇게 일하거나 이러면 이게 어쨌든 정해진 가동 시간이라는 게 있고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쨌든 디자인이나 좀 창조적인 것들을 요하는 거는 오히려 바짝 집중해서 하는 시간에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집중하기 위한 어떤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그러니까는 포괄임금제도 해서 실은 너는 일주일 혹은 이제 하루에 얼마 정도 기본 야근을 할 거야라고 정해놓고 막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막 이를테면은 공장처럼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포괄임금제로 적용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었나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진짜 내가 집중해서 일하는 만큼 더 해서 어떤 야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내가 진짜 일하는 만큼 측정해서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오히려 딱 9 to 6 한 다음에 자유로운 나의 시간이 보장된 가운데에서 좀 더 고민하고 사색할 시간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좋은 어떤 일의 방식이나 임금 체계 이런 게 있었던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막 체계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비효율적인 것 같긴 해요. 9시에서 6시를 일한다는 게 이 업무 특성이 얘기하신 것처럼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야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천천히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어차피 늦게 나가니까
지금부터 바쁘게 해봤자 그리고 또 일을 빨리 끝내는 사람한테는 일이 계속 일을 더 오거든요. 줘. 맞아. 일을 더 줘. 네. 그래서 진짜 일하면서 느낀 게 진짜 일을 잘하고 빨리 하지 말자. 그러면 나에게 이 일이 더 생긴다. 이게 진짜 큰 깨달음이어가지고 끝이 나도 넘기지 않아요. 한 30분 붙잡고 있다가 다시 컨펌을 넘기거나 막 이런 요령이 막 생기더라고요. 한 픽셀이 더 찍고 예. 거기서 그 한 픽셀이 삐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예 그렇다. 예. 아, 또 그것도 있는데 이게 점심값은 그냥 그 포괄 임금에 포함이거든요. 근데 식대라고 해서. 예, 식대가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한 달에 뭐 10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저녁은 야근을 하면은 법인카드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야근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쵸. 몇 시까지? 뭐 이런 거. 7시면 야근이 아니에요. 이게 딱 몇 시로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냥 대충 밥을 먹었으면 한 9시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지 이제 밥을 먹은 게 이제 합당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먹은 만큼 해라. 그래서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이제 한참 막 야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4명이 있었는데 4명에서 이제 밥을 저녁 먹으러 내려갔는데 한 명은 밥만 먹고 퇴근을 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같이 먹은 거지. 어차피 같이 긁으니까 법인카드를. 근데 생각보다 이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장님이 다음날 메신저로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제 누구랑 누구 저녁 먹었냐? 누구 저녁 먹었냐? 근데 이 먼저 퇴근한 사람은 팀장급이었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밥을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이고. 근데 딴 직원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순간 이제 사장님이 화가 나서 이제 진짜 9시로 이 선을 그은 거예요. 야근을 할 거면 9시 넘어야 되고 그 전에 밥은 먹지 말라. 이런 식의. 밥 먹은 자 9시 네. 넘어서 퇴근해라. 진짜 너무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진짜. 참 그러네요 진짜. 먹는 거 갖고 제일 치사해 먹는 게. 네. 먹는 거 갖고 노는 게. 네. 아니 그 사장님 사업 벌리는 거는 통 크게 그렇게 막 벌리더니 그러니까 뭐 맞아요. 펜션도 치사하게 사고 식사하는 거 가지고. 참 맞아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야근 수당은 뭐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월차나 연차 이런 거는 좀 쓸 수 있었어요? 아니요. 거기가 연차랑 월차가 없는 회사였었는데. 그래서 없다고요? 법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예. 그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처음에 없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절은 쉬는 거고 그 외에는 공휴일 있잖아요. 빨간 날들, 명절이나 법정 공휴일 같은 것들. 근데 이거를 연월차로 사용하는 거라서 연월차가 없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여름 휴가가 3일이 있어요. 딱 쉬는 날은 일괄적으로? 그래서 노동절이랑 여름휴가 3일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고 나서 저 막 유니온에 막 문의를 했죠. 이게 괜찮은 건가? 법을 어겨라 빌며 어긴 것 같아. 어겼으면 좋겠다 이 이러면서.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어봤는데 근데 그게 위법은 아니더라고요. 위법은 아니- 그럴 수 예, 그래서 빨간 날은 공무원이나 기서 쉬는 날이고 맞아요. 의무휴일이 예, 아니에요. 재량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엄청 좌절했었죠. 그리고 그 취업 규칙도 붙어 있거든요 회사에. 오. 그래서 지킬 것은 정말 다 지키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예요. 이게 진짜 법 내에서 가장 악랄하게 다 빼먹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거를 사장님이 아마 혼자서 다 하진 못할 텐데 물론 대단한 분이신 것 같긴 한데 노동법까지 깨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회사 담당 뭐 노무법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문을 받았겠죠. 예. 자문을.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좋은 도움을 주시나 봐요. 기업 노무 관리나 뭐 그런 거 네. 봐주는 분들도 많이 예. 계시잖아요. 법의 그물망을 쏙쏙 피해가지고. 네. 참 얄밉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공휴일 그거. 네. 그거 청년유니온도 같이 기자회견 했었는데 그죠? 음. 그 같이 쉬자 해가지고 법정 공휴일을 이제 의무휴일로 회사들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그게 뭐 법안이 올라와 있나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통과가 되면 좋겠네요.
쓸 땐 가주셔야지. 맞아요. 저 올해 대선 때도 출근했었어요. 아 진짜. 근데 국민권은 보장 받으셨어요? 투표권은? 투표는 그러면 10시 출근. 아, 투표하고 오라고. 잘 하고 투표하고 오시라. 와라. 무리가 없다. 이렇게. 1시간밖에 안 믿어줬네요. 네. 투표하려면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한데. 고민할 시간은 많이 있잖아요. 투표하는 시간 아니 당일날은 근데 막상 찍어 들어가면 이게 긴가민가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다 보면 1시간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1시간 딱 찍고 나오면 10시 되면은 지각이니까 한 2시간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법은 그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개정안이. 예,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뭐 사실 보니까 퇴사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아, 왜 퇴사했는지 알 것 같아. 예.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가장 결정적인 이거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못 참아서 내가 결국 나오고 말았다. 다 그런 걸 수도. 아니, 뭐 가장 결정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결국 왜 퇴사를 하셨는지 왜 퇴사를 선택하게 그러게. 됐는지. 왜 선택? 되게 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청년 유니온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고 퇴근하면은 유니온 조합원들도 만나고 막 활동도 하고 주말 되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너무 내가 원하는 사회와 삶과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회사에서는 진짜 완전 당하고 있고 나 말 잘 못하고 안에서는 그런 괴리감이 되게 커가지고 진짜 더 유니온 이제 조합원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더 많이 가입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이런 활동들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만두게 됐어요. 함께해요 우리. 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이유는 너무 좋은데 실업급여는 못 받으시겠네요.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자발적 퇴사잖아요. 네. 제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좀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거든요. 리플레만 봐도 알겠어. 능력이 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회사에서 막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왜 그만두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고 정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만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거 꼭 해야 돼? 그 아까 그 사장님은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냥 결혼하면 안 돼? 편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사장이. 그래가지고. 결혼 얘기를 평소에 하셨군요. 예, 매일매일. 그 결혼이 편한 생활은 아닌데 그분은 편하신가 봐요. 예. 사장님은. 네, 와이프 분도 그 현업에 아직 계시는 실무 개발자인데 같은 회사에 계시는. 아 그래요? 예. 가족 회사군요. 반 가족 회사. 근데 그 와이프는 정말 직원이에요. 철저한 직원. 가장 사장님 편하게 일 시킬 수 있는 직원? 왜냐면은 주말이건 새벽이건 밤낮이건 대박. 맞네. 모든 대박.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야, 근데- 밥상머리에서도 투표할 사람일세?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세요. 만약에 이게 IT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뭐 서버가 내려가거나 이런 게 밤낮을 가리지 않잖아요. 막 새벽에도 일이 터져요. 뭐 오류가 난다거나 그러면은 괜찮아 권차장 시킬게. 권차장. 와이프 되신 분? 그 와이프. 그러면 그분은 항상 일을 하시죠. 그분은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뭐 함부로 재단할 수 없지만 그건 힘드시겠네요. 뭐 모르죠, 뭐. 예, 네. 힘드시겠네요. 예, 하여튼 하여튼 빌고. 예. 어쨌든 실업급여. 실업급여 얘기하다가 예, 어떻게 이렇게 실업급여. 됐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회유 이런 거 받으시진 맞아. 않으셨어요? 그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그랬는데 그냥 그래도 내 발로 나가는 나의 삶을 개척하겠다고 My way. 예,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여가지고 당연히 실업급여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업급여 못 받았어. 퇴직금은 3년 1개월 일하셨으면 네, 3년 1개월치니까 네, 꽤 받았는데 이거 저 목요일에 노동상담 신청해놨는데 그 퇴직금에 문제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산정 그거 금액이? 통상임금의 최근 3개월. 예,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 평균 임금. 네. 죄송합니다. 평균 임금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3년 다녔는데 퇴직연금 제도로 퇴직금을 계속 쌓아놓고 있었는데 아. 그러면은 1년씩 정산해가지고 그 해에 3개월치를 계속 정산해서 꽂아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일의 특성상 초봉이 진짜 적고 이제 매년 임금 협상률이 좀 높은 직장이거든요. 보통 다른 업종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 2년이면 근데도 그냥 1년 차 때 평균 3달치의 1년 퇴직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뭐 마지막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퇴직연금을 넣어줘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 상담 신청해놓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은행 이율이 더 높을지 아니면은 그 연봉 인상률이 높을지를 선택해가지고 연봉 인상률보다 은행 이율이 더 높은 직장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은행 이율이 높은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미리 넣어주는 걸 선택한대요. 그게 아마 ERP인가 뭐가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이거를 뭘 선택하라는 거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그 선택을 일하는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지 여기서 회사에서 않을까요? 그냥 임의로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냥 저 그만두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퇴직금이 이렇게 매년 들어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쨌든 그러면은 임금 인상률이 반영이 안 된 채로 지금 받은 거고. 그쵸. 매년의 임금으로 3년치를 받았죠. 네. 실업급여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실업급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이 자료를 가져와 봤거든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발적 이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 예. 해당되기 참 어려워요. 그러게요. 또 그 능력자 사장님께서 이 어려운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시겠다고 저보다 1개월 늦게 들어왔던 동료에게 얼마 전에 제안 딜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떤 딜을 어떤 하셨죠? 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면은 이제 여력이 필요하잖아요. 뭐 당장 그만두는. 예. 그래가지고 좀 더 몇 개월이라도 붙잡아 놓으려고 2달만 더 일하면 실업급여를 해주겠다. 대신 8개월에 그 진단서를 떼우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우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이걸 병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안 해준 거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어디서 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문 받았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너무 그래가지고. 예, 그러네요. 보통 아니 이게 근데 이제 안 아픈데 어떻게 8개월 그 진단서를 어떻게 끊어요? 뭐 도움을 주시겠죠. 그러게 아니 8개월이면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엄청 맞아도 전체 4주 나오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게 근골격계 이런 게 아니고요. 속이 아파요. 뭐가 지병. 예, 뱃속에 뭐가 나거나 해야 되는데. 병 정말 큰 병. 예,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이후 소식을 혹시 전하게 예, 되면 예, 네. 그분 안부를 혹시 예, 아우 기도 많이 해야겠네. 네, 이렇게 쭉 얘기해봤는데, 진짜 버라이어티 하셨네요. 3년 1개월 동안. 예, 그 한 많은 일이 사업장에서 정말 버라이어티. 그러니까요. 하셨네. 예, 사장님이 참 버라이어티 하신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벌써 일 그만두신 지가 1개월 네, 1달 반 정도 됐어요. 쉬고 계신데, 당분간은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당분간은 지금처럼 지낼 생각이고요. 유니온과 함께. 네, 또 유니온 후원 주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1월 30일입니다, 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때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네, 조합원 확대도 시켜야죠. 감사합니다. 또 팬클럽, 예, 활동 열심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유니온은 이렇게 조합원과 함께 가는 조직이다. 진짜 감동받아가지고.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지난 한 직장에 3년 1개월 동안의 일을 나눠봤는데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네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팟캐스트 처음 녹음해 보시니까? 되게 긴장됐는데 생각보다 저에게 에피소드가 많았네요.
좀 더 정리해 왔으면 더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충분히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또 지나고 하는 얘기라서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있었으면 안 즐거웠을 네. 거예요, 그 직장에. 네. 네, 항상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네. 이지영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사실 이거 질문 미리 받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고민하면 어려워. 나오는 대로 대답해야 돼. 어떻게 너무 어려운 걸 준비했네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저 약간 기대랑 희망을 갖게 해주는 곳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오늘 처음에 전해주신 그 제주 현장 실습생 분 소식도 그렇고 뭐 예전에 TVN 그 이한비 PD 소식도 그렇고 되게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진짜 많고 뭐 그 정도의 절망이 아니더라도 당장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내 직장에서 겪는 거나 그럼에도 되게 그냥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대, 다음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유니온 와서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도비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도비님과는 오늘은 또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청년 여성 노동자도 살아남기 편으로 또 이어서 함께 출연해 주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주에도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에 사연이나 제보를 해주신 분들은 yunicast@gmail.com unioncast@gmail.com으로 많이 내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내용 받습니다. 플러스 친구에 청년 유니온 검색해 주시면 청년 유니온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확인해서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청년 유니온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